혹시 이런 이야기 들어보셨나요? 재산을 넘긴 다음 날부터 세상이 달라진 것 같다고 느꼈다는 사람들. 어제까지는 나를 존중하던 자녀가 명의가 바뀌는 순간부터 태도가 바뀌는 경험 말입니다. 이건 드문 일이 아닙니다. 법무법인 상속 전문 변호사들이 한 목소리로 말합니다. 살아계실 때 재산을 모두 자녀에게 넘긴 부모의 절반 이상이 관계 악화를 경험합니다. 그 이유는 단순합니다. 재산이 가진 힘은 생각보다 훨씬 크기 때문입니다. 자식에게 주는 마음, 그건 부모로서 당연한 심정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그 재산이 내 손을 떠나는 순간 법적으로 내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마음속으로야 여전히 내 집이라고 생각하겠지만 등기부등본과 은행 시스템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명의가 바뀌면 그 집, 그 돈은 자녀의 자산이 됩니다. 그때부터는 부탁이지 권리가 아닙니다. 서울 서대문구에 사는 72세 김영자 씨는 5년 전 결혼하는 딸 부부를 위해 아파트 한 채를 증여했습니다. 젊은 사람들이 집 마련하기 힘들잖아요. 이 기회에 보태주고 싶었죠. 처음엔 고마워하던 딸과 사위도 시간이 지나면서 태도가 달라졌습니다. 김 씨가 한 달쯤 병원에 입원했을 때 딸은 한 번도 찾아오지 않았습니다. 사위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저희도 바빠서요. 간병인은 따로 쓰셔야죠. 그 순간 김 씨는 깨달았다고 합니다. 내가 가진 건 이미 다 줘버렸구나. 나는 이제 부탁만 할 수 있는 사람인 거죠. 이런 경우 돌이킬 방법은 거의 없습니다. 재산을 돌려달라고 하면 가족 관계는 완전히 깨집니다. 법적으로도 증여 취소는 아주 제한적인 상황에서만 가능합니다. 자녀가 부모를 심각하게 학대하거나 생명을 위협하는 정도의 사유가 아니면 취소가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넘기기 전에 100번, 1000번을 생각해야 하는 겁니다. 심리학적으로도 이런 변화는 설명이 가능합니다. 심리적 거리감이라는 개념인데 받을 것을 다 받았다고 느끼면 사람은 관계에서 한 발 물러서게 됩니다. 처음에는 고마움이 남아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 감정은 희미해집니다. 대신 이제는 각자의 삶을 살아야 한다는 인식이 커지죠. 부모 입장에서는 당연히 섭섭할 수밖에 없습니다. 나는 평생 자식을 위해 희생했는데. 하지만 자식은 다르게 생각합니다. 이제 내 인생을 살아야지. 여기서 가장 무서운 건 부모가 예상보다 빨리 약해졌을 때입니다. 건강은 갑자기 무너집니다. 어제까지 정정했던 사람이 오늘 갑자기 쓰러질 수 있습니다. 그 순간 이미 재산을 다 넘긴 상태라면 선택지는 거의 없습니다. 생활비를 요청해도 병원비를 부탁해도 그건 부탁이지 의무가 아닙니다. 특히 형제자매가 있는 경우는 더 복잡해집니다. 형이 집 받았으니까 엄마 돌보는 건 형이 하라. 나는 받은 게 없으니 책임질 이유가 없다. 이런 대화가 오가며 갈등은 깊어집니다. 결국 부모는 그 사이에서 외롭고 무기력해집니다. 여기서 한 가지 더 짚어야 할 문제는 마음과 법의 괴리입니다. 부모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등기는 내 앞으로 해줄게. 하지만 내가 살 때까지는 이 집에서 살 거야. 그런데 법은 이렇게 말합니다. 등기 이전이 완료된 순간 그 집의 권리는 자녀에게 있습니다. 즉, 자녀가 원하면 언제든 처분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아무리 가족이라도 법적으로는 소유권이 가진 힘이 절대적입니다. 이런 이유로 최근 상속재산관리 전문 변호사들 사이에서 반복해서 나오는 조언이 있습니다. 살아있는 동안은 주도권을 절대 놓지 마라. 주도권이란 단순히 돈이나 집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내 삶을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힘입니다. 그 힘을 유지하려면 재산을 한 번에 넘기면 안 됩니다. 이건 단지 불효한 자식 이야기만이 아닙니다. 시대가 변했습니다. 과거에는 부모를 모시는 것이 당연한 문화였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경제생활 패턴 가치관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자녀 세대는 부모 부양을 선택의 문제로 생각합니다. 부담스러운 선택은 피하려 하고 자기 삶을 우선합니다. 그렇다고 모든 자녀가 무정하다는 뜻은 아닙니다. 하지만 구조적으로 재산이 넘어간 순간 부모의 입지는 좁아집니다. 마음은 그대로인데 관계는 변한다. 이건 수많은 사례에서 확인된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금 필요한 건 사랑과 주도권을 동시에 지키는 방법을 아는 겁니다.
사랑을 주면서도 내 권리를 놓지 않는 설계. 그게 없으면 평생 쌓아온 재산이 하루아침에 부담으로 바뀌고 관계마저 무너집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자식 믿어요. 나한테는 그런 일 없을 거예요. 하지만 변호사와 상담사들은 이렇게 답합니다. 믿음은 좋지만 제도와 계약은 더 확실합니다. 살아있는 동안 내가 쓸 건 내가 쓰고 필요하면 도움을 주되 모든 걸 한 번에 넘기지 않는 것. 이 원칙을 지키는 부모가 결국 자녀와의 관계도 오래 지키고 노후도 평온하게 보냅니다. 그리고 이 원칙은 단순한 조심의 문제가 아니라 내 인생의 마지막 장을 스스로 설계하는 첫걸음입니다. 이제 우리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그 주도권을 유지하고 재산을 안전하게 지키면서도 가족 관계를 지킬 수 있을지 살펴봐야 합니다. 재산을 다 주지 않는다고 해서 자녀를 사랑하지 않는 건 아닙니다. 오히려 사랑을 오래 지키는 가장 현실적인 방법이 바로 단계적 조건부 증여입니다. 이 방식은 법률, 세무, 금융 제도를 잘 활용하면 충분히 가능합니다. 1. 증여는 조건을 붙일 수 있다. 많은 분들이 증여를 단순히 그냥 주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법적으로는 조건부 증여라는 방법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아파트를 증여하되 부모가 사망할 때까지 거주할 권리 전세권 사용대차권을 유지하는 조건을 붙일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등기는 자녀 앞으로 가더라도 부모가 거주할 권리를 법적으로 보장받습니다. 또 다른 방법은 부양 조건부 증여입니다. 민법 제555조는 수증자가 증여자나 그 가족을 부양해야 하는 조건을 붙일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만약 부양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증여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조건을 실제로 법원에서 인정받으려면 계약서에 명확히 기재하고 공증까지 받아두는 게 안전합니다. 2. 유언보다 유언 대용 신탁이 유리한 경우. 많은 분들이 재산 분배를 유언장에만 의존합니다. 하지만 유언장은 사후에만 효력이 발생하기 때문에 살아있는 동안 자산 관리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지 못합니다. 반면 유언 대용 신탁은 살아있는 동안에도 자산을 안전하게 관리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부모가 금융기관과 신탁계약을 맺어 재산을 맡기고 내가 살아있는 동안은 내가 수익을 받는다고 정합니다. 그리고 사망 이후에는 자녀에게 이전하도록 설정합니다. 이 방식의 장점은 부모가 생전의 재산을 안전하게 운용하면서도 사후 분배를 확실히 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또한 채권자 압류, 자녀 간 분쟁 위험도 줄어듭니다. 3. 공동명의의 함정과 대안. 자녀와 공동명의로 부동산을 소유하면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공동명의는 매각이나 대출 시 반드시 상대방 동의가 필요하다는 점에서 오히려 부모가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부모와 아들이 공동명의로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는데 아들이 경제적으로 어려워져서 자신의 지분을 팔거나 담보로 제공하려 하면 부모는 이를 막기 어렵습니다. 또한 상속세나 증여세 문제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공동명의 대신 지분신탁 방식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지분신탁은 명의는 부모에게 있지만 사후에 지분을 자녀가 상속받도록 계약으로 정하는 방법입니다. 이렇게 하면 살아있는 동안은 모든 권한을 부모가 가지고 사후 이전은 안전하게 이루어집니다. 4. 생활비 간병비는 정기지급형 금융상품 활용. 노후에 가장 많이 드는 비용이 생활비와 간병비입니다. 자녀가 알아서 해주길 기대하는 건 위험합니다. 차라리 금융상품을 활용해 매달 일정 금액이 자동으로 나오게 설계하는 게 안전합니다. 대표적인 방법은 연금보험과 신탁형 간병비 지급입니다. 예를 들어 은행 신탁계좌에 목돈을 넣고 월 200만 원씩 부모 계좌로 송금하도록 설정합니다. 부모가 사망하면 남은 돈은 자녀에게 자동 이전되도록 계약하면 자녀도 부담이 적고 부모도 안정적인 생활이 가능합니다. 5. 사전증여는 세금 계획부터. 사전증여를 하려면 반드시 세금 계산을 먼저 해야 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직계존비속간 증여는 10년마다 5천만 원, 미성년자는 2천만 원까지 비과세가 가능합니다. 즉, 자녀에게 집을 주려면 한 번에 주지 말고 10년 간격으로 나눠서 주면 세금을 줄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시가 3억 원 아파트를 한 번에 주면
증여세가 수천만 원 나오지만 절반씩 나눠서 10년 간격으로 주면 세금 부담이 크게 줄어듭니다. 다만 세법은 매년 개정되므로 증여 전 반드시 세무사 상담이 필요합니다. 6. 부동산 대신 현금 흐름을 주는 방법. 자녀에게 재산을 줄 때 꼭 부동산일 필요는 없습니다. 오히려 현금 흐름을 만들어서 주는 방식이 더 안전합니다. 예를 들어 부모가 상가를 소유하고 있다면 소유권은 유지하되 임대료 수익 중 일부를 자녀 계좌로 이체하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부모는 자산을 유지하면서도 자녀에게 도움을 줄 수 있고 갑작스러운 생활 변화에도 대응할 수 있습니다. 7. 가족회의와 문서화의 힘. 재산 이전과 관련한 가장 큰 갈등 원인은 몰래 진행하는 것입니다. 한 자녀에게만 몰래 증여하거나 상속 계획을 숨기면 사후에 형제 간 불신이 커집니다. 이를 막으려면 정기적으로 가족회의를 열고 합의 내용을 문서로 남겨야 합니다. 회의록은 변호사 사무실에서 보관하거나 최소한 공증을 받아두면 분쟁 시 강력한 증거가 됩니다. 그때 그렇게 말했잖아라는 말싸움 대신 여기 문서에 있습니다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8. 전문가 네트워크 구축. 재산 설계는 혼자 하기 어렵습니다. 변호사, 세무사, 금융 전문가를 최소 한 번씩은 만나야 합니다. 이때 중요한 건 독립적인 전문가입니다. 자녀가 데려온 전문가만 믿지 말고 스스로 찾은 사람과 상담해야 합니다. 또한 한 번 상담으로 끝내지 말고 1, 2년에 한 번씩 계획을 점검해야 합니다. 법세금 금융 환경은 계속 변하므로 방치하면 설계가 무력화될 수 있습니다. 재산 이전은 준비와 설계에 따라 결과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아래 두 가지 사례는 거의 같은 재산 규모, 비슷한 나이대의 부모였지만 결과는 정반대였습니다. 성공 사례 1. 10년을 내다본 분할 증여 전략. 배경. 김모 씨 68세는 은퇴 후 25억 원 규모의 부동산과 예금을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60대 초반부터 세무사와 상담하며 10년 단위 분할 증여 계획을 세웠습니다. 실행 과정. 첫 10년 60에서 70세 두 자녀에게 각각 5천만 원씩 현금 증여 비과세 한도 활용. 2년 뒤 소형 오피스텔 한 채 시가 2억 원을 시가의 절반 가격으로 매매 차액은 증여세 신고. 10년이 지난 후 70세 두 번째 5천만 원씩 현금 증여. 나머지 재산은 유언 대용 신탁에 맡기고 사망 시 두 자녀가 50대 50으로 상속. 결과 총 증여세와 상속세를 합쳐 2억 원 이상 절세. 증여 과정이 모두 문서화 공증되어 형제 간 분쟁 전혀 없음. 김 씨는 80세 현재까지 본인 집에서 생활하며 월세 수익으로 안정적인 생활 유지. 성공 요인. 세법의 10년 비과세 규정을 최대한 활용. 증여 과정에서 현금 흐름과 거주권을 모두 확보. 전문가 상담과 가족회의로 투명성 확보. 성공 사례 2. 조건부 증여로 거주권 지킨 사례. 배경. 박모 씨 74세는 강남 아파트 시가 18억 원을 40대 딸에게 물려주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혹시 나중에 딸이 팔아버리면 어디로 가나 하는 불안이 있었습니다. 실행 과정. 변호사와 협의해 사용대차권 조건부 증여 계약 작성. 등기는 딸 앞으로 이전하되 박 씨 사망 시까지 무상 거주권을 등기부에 기재. 공증을 통해 계약 효력 강화. 결과 5년 후 딸이 결혼하며 남편과 신혼집을 구했지만 부모 집은 팔 수 없었음. 박 씨는 거주권을 지키며 생활 유지. 사망 후 매각 시 자녀가 상속세 일부를 납부했지만 큰 문제 없이 분배 완료. 성공 요인. 재산 이전과 동시에 거주권이라는 안전장치를 확보. 법적 효력을 강화해 돌발 상황 차단. 실패 사례 1. 전 재산 일괄 증여 후 관계 악화. 배경. 이모 씨 72세는 장남을 유난히 믿었습니다. 아버지 집에서 편히 사세요라는 말만 믿고 15억 원 아파트와 예금 3억 원을 모두 장남 명의로 이전했습니다. 문제 발생. 이전 2년 후 장남 부부가 해외 이민 결정을 하며 집을 매도. 이 씨는 월세방으로 이사. 생활비 지원은 초기 몇 달만 하다가 중단.
법적으로 재산은 이미 장남 소유여서 되돌릴 방법 없음. 결과 이 씨는 노후 자금 없이 생활보호 대상자로 전락. 가족관계 단절, 명절에도 연락 끊김. 실패 원인 법적 안전장치 거주권, 조건부 증여 전혀 없음. 구두 약속만 믿음. 전문가 상담 없이 결정. 실패 사례 2. 공동명의의 함정. 배경 정모 씨 69세는 아들 결혼을 도와주기 위해 아파트를 공동명의본인 50%, 아들 50%로 구입했습니다. 이렇게 하면 나중에 세금도 줄고 자연스럽게 아들에게 넘어가겠지라고 생각했습니다. 문제 발생. 아들이 사업 실패로 빚 5억 원 발생. 채권자가 아들 지분 50%를 법원 경매 신청. 경매 과정에서 정 씨도 지분 매각에 동의해야 했지만 거부권 없음. 결과적으로 집이 경매로 넘어감. 결과 집을 잃고 전세로 이사. 세금 절감은커녕 소송 비용과 이사 비용까지 손해. 실패 원인 공동명의의 법적 구조를 오해. 채권 압류 위험 대비 미흡. 사전 법률 검토 없이 진행. 실패 사례 3. 몰래 증여가 만든 형제 갈등. 배경 최모 씨 75세는 장녀가 경제적으로 어렵다고 판단해 시가 5억 원 상가를 몰래 증여했습니다. 다른 자녀들은 몰라도 될 거야 라고 생각했습니다. 문제 발생. 사망 후 상속 재산 분할 협의 과정에서 상가 증여 사실 발각. 다른 자녀들이 특별 수익으로 인정해 상속분에서 차감 요구. 법적 다툼이 시작되고 상속 재산 분할 소송으로 이어짐. 결과 재산 분배까지 3년 이상 지연. 변호사 비용과 소송 비용 수천만 원 발생. 가족관계 회복 불가. 실패 원인 가족 간 투명성 결여. 사전 문서 화공증 미비. 편법 증여로 인한 법적 불이익. 성공과 실패의 차이는 제도 활용과 문서화에서 갈립니다. 사랑과 신뢰만으로는 재산을 지킬 수 없습니다. 법과 금융의 언어로 사랑을 번역해야 그 사랑이 오래갑니다. 재산 이전은 마음먹었다로 끝나는 일이 아닙니다. 아래 체크리스트는 순서대로 진행하면 불필요한 세금과 분쟁을 예방하고 노후 생활도 안전하게 유지할 수 있습니다. 1단계 현재 상황 점검. 재산 목록 작성. 부동산 등기부등본 발급, 시가 산정. 금융자산 예금, 펀드, 주식, 보험 계약 내역. 기타 자산금, 예술품, 지분 투자 등. 부채 현황 파악. 담보대출, 신용대출, 보증 채무 여부. 공동명의의 경우 상대방 채무 리스크 포함. 생활비와 노후자금 추정. 월 생활비, 의료비, 여가비. 예상 수명 평균 85세 90세까지 필요한 총액 계산. 2단계 목표 설정. 재산 이전 목적. 순수한 증여 상속. 자녀 창업 결혼 지원. 세금 절감. 분배 방식. 균등 분배 vs 필요 기반 분배. 특정 자녀에게 집중 이전 시 다른 자녀와 형평성 고려. 시기 결정. 생전 증여 장점은 절세 분쟁 예방, 단점은 권리 상실 위험. 사후 상속 장점은 소유권 유지, 단점은 상속세 분쟁 가능성. 3단계 세금 시뮬레이션. 증여세 계산. 10년 합산 규정 반영. 배우자 직계존속 직계비속 별 공제 한도 확인. 상속세 계산. 상속 공제 항목 배우자 상속 공제, 금융재산 공제, 기초공제. 사망 시점의 시가 기준 반영. 절세 전략. 장기 분할 증여. 시가보다 낮은 매매단 30% 이상. 저가 매매는 과세 위험. 배우자 증여 먼저 진행. 4단계 법적 안전장치 마련. 거주권 보장. 조건부 증여 계약 사용 대차권, 전세권 설정. 유언 대용 신탁 활용. 재산 사용 목적 제한. 특정 용도 사용 조건의 결혼자금, 주택 구입금. 위반 시 반환 조항. 공동명의 리스크 관리. 채무 불이행 압류 위험 대비. 공동명의 대신 신탁 구조 검토. 5단계 문서화 및 증거 확보. 계약서 작성. 변호사 세무사 검토 후 작성. 필수 기재 이전 대상. 시기, 조건 위반 시 처리. 공증 진행. 법적 효력 강화.
등기부등본금융거래 기록 보관, 가족회의 기록, 회의 날짜, 참석자, 합의 내용 메모 또는 녹취, 분쟁 시 의사합의 증거로 사용 가능. 6단계 실행, 재산 이전 절차, 부동산 매매 증여 계약 등기 이전 세금 신고, 금융자산 이체 명의 변경, 증여세 신고, 세금 신고 기한 준수, 증여세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 상속세 사망일로부터 6개월 외 거주 시 9개월 이내, 거주권 사용권 등기 완료, 반드시 등기부의 권리 내용 기재, 7단계 사후 관리. 1. 재산 관리 방법 공유, 자녀가 받은 자산의 운용 계획 확인, 필요시 재무 상담 연계. 2. 가족관계 유지, 이전 이후에도 정기적인 가족 모임 대화, 불필요한 의심과 오해 차단. 3. 변경 사항 업데이트, 법 개정, 가족 상황 변화에 따른 계획 수정, 최소 3년 주기 점검, 재산 이전 실행 순서 요약. 1. 재산 부채 파악. 2. 노후 자금 확보. 3. 목표 시기 결정. 4. 세금 시뮬레이션. 5. 법적 안전장치 설계. 6. 계약 공증 등기. 7. 세금 신고. 8. 사후 관리. 주의할 함정 3가지. 감정에 의한 즉흥 결정. 이해 장난만 믿고 일괄, 이전 관계 악화 재산 상실. 비밀 진행. 몰래 증여 상속 재산 분할 소송 원인. 전문가 상담 미루기. 세금, 법적 문제는 초기 설계가 80% 좌우. 앞에서 말씀드린 원칙들을 실제 사례에 적용하면 어떻게 되는지 한번 전체 그림을 시뮬레이션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게 그냥 이론이 아니라 실제로 상담 현장에서 많이 나오는 상황이에요. 오늘의 주인공은 72세 김호호 어르신입니다. 자산이 총 20억 원, 부채는 전혀 없으세요. 구체적으로 보면 아파트가 시가 12억, 상가 5억, 그리고 예금이 3억 원 있습니다. 가족 구성은 배우자 69세, 아들 45세, 딸 42세 이렇게 4식구고요. 김 어르신의 목표는 단순합니다. 내가 사는 동안은 돈 걱정 없이 살고 남은 재산은 세금을 최대한 줄여서 자녀들에게 물려주고 싶다. 그리고 또 한 가지, 형제끼리 싸움 없이 평화롭게 물려주고 싶다는 거죠. 먼저 노후 자금을 계산해 볼게요. 생활비는 매달 350만 원이 들어간다고 하셨어요. 여기에 통계청 기대 수명을 기준으로 앞으로 18년 정도를 곱해봅니다. 350만 원 12개월, 18년 약 7억 5천만 원이죠. 이제 그 돈을 어떻게 마련할 수 있을지 보겠습니다. 예금이 3억 원 있죠. 거기에 상가 임대료가 매달 200만 원씩 들어옵니다. 연간으로 하면 2,400만 원, 18년이면 약 4억 3천만 원이 돼요. 예금과 임대료를 합치면 7억 3천만 원이니 생활비는 거의 맞춰집니다. 이 말은 즉 아파트나 상가를 굳이 팔지 않고도 노후 생활은 충분히 가능하다는 거예요. 이제 본격적으로 재산 이전 시나리오를 짜봅시다. 첫 번째 방법, 그냥 모든 걸 사후에 상속하는 경우입니다. 이 경우 장점은 아주 단순하다는 거죠. 복잡하게 계약하거나 증여할 필요 없이 사망 후 법정 상속 비율대로 나누면 끝이니까요. 하지만 단점이 있습니다. 세금이 많이 나와요. 이 사례에서 상속세를 계산해보면 약 3억 2천만 원입니다. 그리고 돈이 한 번에 크게 들어가야 하니 자녀들이 세금을 마련하느라 고생할 수도 있고 혹시 부동산을 급매로 팔게 되면 손해도 보죠. 게다가 큰 재산이 한 번에 나뉘다 보면 형제 간 의견이 안 맞아서 분쟁이 생길 가능성도 큽니다. 두 번째 방법은 생전에 조금씩 나눠주고 남은 건 사후에 상속하는 방식이에요. 이게 바로 절세와 분쟁 예방을 동시에 노릴 수 있는 전략입니다. 예를 들어 올해 아파트 절반을 배우자에게 증여한다고 해봅시다. 배우자 증여공제가 6억 원이거든요. 아파트 절반이 6억 원이니 세금이 0원이에요. 아주 깔끔하죠. 그리고 5년이 지난 뒤 배우자 지분의 절반을 아들에게 증여합니다. 증여세는 나오지만 한 번에 주는 것보다 훨씬 적어요. 딸에게는 상가 지분 절반을 미리 주고 나머지는 사후에 상속하게 합니다. 이렇게 하면 증여세와 상속세를 합쳐서
약 1억 4천만 원 정도. 그냥 상속했을 때보다 약 1억 8천만 원을 절세하는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재산을 미리 주더라도 부모님의 생활권을 반드시 보장해야 한다는 겁니다. 아파트를 증여할 땐 전세권을 걸어서 평생 거주권을 확보해야 하고, 상가를 줄 땐 팔거나 담보 설정할 때 부모 동의가 필요하다는 조건을 계약서에 넣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런 합의는 말로만 하면 안 되고 공증까지 해두면 확실하죠. 실행 절차를 정리해 드릴게요. 첫째, 부동산 증여 계약을 체결합니다. 둘째, 전세권이나 동의권 등 권리 설정 등기를 합니다. 셋째, 증여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안에 증여세 신고를 합니다. 그 후 5년이 지나면 2차 증여를 진행하고, 마지막으로 사망 후 남은 재산을 상속하는 거죠. 이 시뮬레이션의 결과를 한번 보세요. 부모님은 평생 생활비 걱정 없이 살 수 있고, 자녀는 세금을 크게 절약하면서 자산을 미리 활용할 수 있고, 가족끼리 미리 합의해 놨으니 분쟁 위험은 거의 없습니다. 정리하면 배우자 증여 먼저 하기, 10년 주기로 계획 세우기, 거주권 사용권 등기는 필수. 이 3가지가 핵심입니다. 오늘 사례 들으시면서 아, 나도 준비해야겠다 생각 드셨죠? 그럼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고요. 가족, 친구, 지인들과 꼭 공유해서 같이 보시면 좋겠습니다. 앞으로도 유익하고 알찬 정보 계속 알려드릴 거니까 구독이랑 알림 설정도 잊지 마시고요. 궁금한 점이나 직접 겪으신 얘기는 댓글에 남겨주세요.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